저는 결혼 생활 10년 차가 조금 넘어가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과 크게 싸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단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경찰도 출동하고 고소를 한 해 만에 완전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정말 제가 참고 넘어갔어야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가 너무한 건지 누가 문제가 더 많은지 판단해 주세요. 제 친정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평생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셨고 은퇴하신 후에도 마냥 집에서 놀기가 싫다면서 뭔가 계속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무인가게였어요. 고정적으로 일하기가 힘든 부모님은 잠깐 시간을 내어 관리를 할 수 있는 무인가게를 오픈하길 원하셨고 마침 살고 계신 곳이 새로 생기고 있는 신도시라서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셨는데 큰돈은 벌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너무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년 후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더 오픈했고 초등학교 근처에 무인 문방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무인 밀키트와 반찬 가게까지 총 4곳의 무인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하루에 오전 오후 2번씩 가게를 돌며 관리를 하시고 가게 4곳을 운영하시는 것에 비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부모님 2분의 생활비 이상은 꾸준하게 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부모님 2분이 정성을 들여 매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꽤 평판이 좋아요. 평생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며 사셨던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편하게 쉬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으니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일하시고 남은 시간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반면에 시아버지는 저희 지역 작은 지방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대학 교수라는 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고 결혼 전 남편도 본인의 아버지가 교수라는 것에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교수라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이 배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일단 제 남편과 신우도 다들 학벌이 좋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남편과 신우는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로 학벌이나 직업에 대한 편견은 거의 갖고 있질 않아요. 대학 교수건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건 본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어떤 직업을 갖고 살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댁에서는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정부모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지만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실 때부터 뭔가 조금 제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장사를 하고 계신 지금은 조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사돈은 그거 가게에서 얼마나 버신데? 원래 장사라는 건 사장이 가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가게만 차려놓고 손님 보고 계산까지 다 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니? 저희 시어머니도 평생 장사 같은 건 한번 해본 적 없으면서 아는 척은 엄청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내가 저번에 가게 가봤더니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 새언니, 부모님한테 관리 좀 잘하라고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신우가 옆에서 더 짜증나게 굴었습니다. 특히나 신우는 친정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가게를 종종 들르는 것 같았고 이래저래 트집을 잡으면서 불만 사항들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배울 만큼 배운 집안이고 고상한 척은 자기들이 다 하면서 은근히 저와 친정부모님을 무시했어요. 친정부모님은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꼭 한 번씩 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농업대학 나오셨다고 했지? 경영학과라도 나오셨으면 사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 텐데. 진짜 기분이 나쁜데 제가 이런 것에 반응해서 정색을 하면 자기들은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조언을 했을 뿐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대요. 오히려 저보고 부모님이 좋은 대학 못 나온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술 더 뜨는데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평생 열심히 일하시면서 제 대학교까지 다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 해주셨고 그 이후로도 힘들 때마다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겉으로만 대학 교수 집안이라고 떵떵거리지 실속은 전혀 없어요. 제가 시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해주는 걸 봐도 오히려 저희 친정 집안이 여유가 더 있게 느껴졌어요. 오죽하면 10년 전 제가 시집갈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도와주시질 않았습니다. 다 키워놨으면 결혼은 너희들 힘으로 하라면서 남편이 신혼집 구할 때도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가진 돈으로 겨우겨우 반지하 빌라나 보러 다니고 있었더니 친정부모님이 자기 딸을 그런 곳에서 살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돈을 더 보태줄 테니 멀쩡한 집을 구하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남편이 그때 모아둔 돈이 2천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집을 구하고 있다가 친정부모님이 5천을 더 빌려주셔서 다행히 대출 조금 받고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이야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다 갚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 장남이 장가 간다고 하는데 시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당시엔 좀 놀라웠어요. 아무튼 어쩌다 한 번씩 시부모님이나 시누이가 신경 건드리는 일 말고는 얼마 전까지는 결혼 생활이 평온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에 신우가 우리 친정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쓸데없이 자주 얼굴을 보게 되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가게를 시작하니까 더 신경 쓰이는 일이 많더라고요. 신우 나름대로는 제 부모님 가게를 이용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을 한 건지 아이스크림도 사고 밀키트 가게도 이용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항상 저한테 가게 사진을 찍어보내며 여기 청소가 조금 덜 됐다느니 물건 진열 상태가 별로라며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사돈이 가게까지 찾아와서 고맙다며 신우와 동네에서 몇 번 마주쳤을 때 서비스 가져가라는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적당히 물건을 많이 사면 하나 정도 서비스 가져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신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본인 마음대로 서비스 물건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아예 물건만 가져가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외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가게마다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두었는데 신우는 물건만 챙기고 저희 부모님한테 다음 달에 주겠다는 식으로 문자 한 통 보내놓고 그냥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얼마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이 아니니까 나중에 주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며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갑자기 신우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엄마 가게에 있는데 카드를 안 가져왔다면서 밀키트 부대찌개 하나만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계산해도 되겠냐 물었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이번에는 자기가 대접하겠다며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나 봐요. 한 팩에 10,000원 조금 넘으니까 엄마도 크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호의를 받아들이는 신우는 완전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공짜로 먹었으면 됐지 그 뒤로부터는 마치 공짜로 음식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 가게에 나타나서 물건을 그냥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이 밀키트도 그냥 가져가고 심지어 신우의 아들은 자기 친구들까지 모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데려와서 전부 하나씩 그냥 가져간 적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CCTV로 전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가져간 물건들이 어떤 건지 기록을 전부 남겨놓긴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말과 상황들이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사실 시댁에서 친정부모님 직업이나 학력 등으로 은근슬쩍 돌려가기 당하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슬퍼하실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시댁에서 들은 헛소리들은 모두 제 속에만 묻어두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사돈 양반이 대학교 교수님이라며 굉장히 좋아했고 제 남편과 신우에게도 좋은 대학 나왔다고 평소에 많은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쪽 집안 인간들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멋진 사람인데 항상 사돈이 교수님 집안이라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할 때면 시댁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 해주고 환상을 깨버리고 싶었지만 부모님 상처받는 게 더 싫어서 그냥 시댁에서 잘해준 것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희 시댁보다 당신들이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우가 저렇게 무전취식을 하더라도 제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님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참고 계셨나 봐요. 혹시라도 괜히 돈 달라고 독촉을 했다가 제가 시댁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을까봐 문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도 안 됐고 결국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엄마한테 전해받은 지금까지 신우가 공짜로 가져간 물건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영문을 모르고 이게 뭐냐 묻는 남편에게 당신 동생이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도둑질 해간 물건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한두 번 그러는 건 부모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도가 지나치고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까지 도둑질에 동참하고 있으니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람이 물러터져서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당신이라도 신우가 기분 안 나쁘게 잘 타일러서 물건값을 갚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라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결혼한 뒤로 제 부탁을 잘 들어줬던 남편이기에 이번에도 알겠다고 하고 신우를 따끔하게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했습니다. 장모님 가게에서 공짜로 가져갔다고? 글쎄, 걔가 왜 그랬지? 돈이 없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의 뜻을 잘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서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신우가 반복적으로 무상으로 음식을 가져가고 있으니 당신이 이야기를 잘해서 지금까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을 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는 말을 남편 기분도 나쁘지 않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대답하기를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지금까지 얼만데? 계산해봐, 내가 줄게. 저는 신우보다도 이런 남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명 잘못은 신우가 한 게 맞는데 마치 저나 저희 부모님이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구는 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내가 지금 돈 몇 푼 받자고 이러는 줄 알아? 평소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이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거 그거 너무 기분 나빠. 당신한테는 얼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사업이야. 이건 그냥 우리 집안을 당신 식구가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 하고 제 생각을 쏟아냈더니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은근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알겠다고 동생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화가 난 것 같아 저도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신우가 친정 부모님에게서 공짜로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일 때문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처음부터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도둑이야. 언니네 부모님이 먼저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랬지. 그까짓 거 몇 푼이나 한다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누구를 거지로 아냐면서 맛도 없는 밀키트 음식을 그동안 억지로 먹어주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갈 일이 없을 거라며 자기가 먹은 거 얼만지 계산해서 문자로 보내라 하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그딴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입장도 생각을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삼류 대학 출신인 제가 감히 자기를 가르치려고 든다고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전화를 끊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나이도 2살 어린데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제가 틀린 말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처음에 서비스로 준 건 우리 엄마가 호의로 준 거니까 아무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그 뒤로는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가야죠. 무인 매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면 도둑이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오후에 시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신우가 싸운 걸 걱정하시면서 빨리 화해하고 가족끼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라고 하시며 자기 딸이 사돈댁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너도 좀 그렇다. 그거 아이스크림 쪼가리 몇 개 가져간 것이 얼마나 큰일이라고 집안에 이렇게 큰 분란을 만들고 그러냐? 내 딸이 지금까지 먹은 건 내가 대신 보상해주고 앞으로는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너도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식구끼리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지금까지 신우와 조카가 가져간 물건값을 다 합치면 4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얼마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제가 작은 일로 시댁 식구들에게 괜히 예민하게 구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 너무 짜증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더 설명하기도 힘들고 시아버지의 전화까지 받으니 저 역시도 이 이상으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신우와 화해하고 잘 지내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어 제가 먼저 신우에게 화내서 미안하다는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화가 풀린 것도 아니었고 신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장하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한테 신우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신우와는 평소에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내다시피 해서 이 일은 빠르게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얼마 전에 저는 회사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가게에 들러서 반찬거리를 이것저것 사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가게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최근에 엄마 가게에 대해서 못 먹을 음식을 판다는 식으로 이 동네 맘카페에서 악플이 달리고 가게 별점도 최근 들어 1점짜리가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엄마가 걱정이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이런 식의 안 좋은 평가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의아한 마음을 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 가게가 요즘 힘든 것 같아서 내 마음도 좋지 않다. 맘카페에 안 좋은 글이 너무 많아서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런 놈들은 영업방해로 고소를 해서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번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로 맘카페에 들어가서 엄마 가게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나오는 악플들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 보고 있던 남편은 금세 얼굴을 팍 구기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야, 우리 장모님 가게에 너가 악플 달았냐? 음식 맛도 이상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아이디가 딱 너 아이디구만. 남편이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있었습니다. 둘이 싸우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니 대충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와 싸우고 있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별점 테러와 악플로 친정 부모님 가게에 찌질한 복수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당장 너가 쓴 악플 다 지우고 다른 것도 너가 쓴 거라면 지금 당장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소비자로서 느낀 그대로 평가를 했을 뿐이라며 바락바락 남편에게 대들었고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야, 아무리 너가 기분이 나빠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너가 그딴 식으로 하면 앞으로 내가 처갓집에 얼굴 들고 어떻게 가겠어? 당장 다 지우고 장모님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나서서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야. 저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동생에게 주의를 한번 주라고 부탁했어도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날은 모처럼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이쁜 짓을 하더라고요. 신우도 남편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가 쓴 악플을 다 지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꼭 빠른 시일 내로 장모님 찾아뵙고 사과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오해도 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날 정말 그렇게 많이 달렸던 악플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고 정말 이 모든 일을 신우가 혼자 했구나 싶더라고요.
한 번에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안 좋은 글을 쓰고 그 글에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악플을 달고 그랬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신우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래저래 미안하다고 대충 사과를 하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사과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괜히 더 크게 일을 키우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남편까지 나서서 화를 내고 고소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뒤로 지금까지 신우와 조카가 부모님 가게에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우야 그렇다 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러서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던 조카까지 발길을 딱 끄는 걸로 봐서는 앞으론 다신 오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다들 똑같은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 남편이 걔 중에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이 와중에도 남편이 신우이 편을 들고 저를 무시했다면 앞으로 제가 이 사람이랑 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진짜 상황이 심각했을 때는 이혼을 하거나 최소한 시댁 집안이랑 인연을 끊고 살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도 창피한 걸 아는지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들까지 입국 다물고 죽은 듯 지내더라고요. 며칠 전에 시댁에 남편이랑 잠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저랑 눈도 못 마주칩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서로 피해주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6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뭐 결혼 생활 따지고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그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긴 했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려 4명이나 되는 시누이들과 그보다 한술 더 뜨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시가 식구들과 싸우고 등을 돌리게 되면서 중간에서 남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든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쪽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에게도 마냥 좋은 감정만 남아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가 식구와 제 등살 사이에서 힘들었을 남편을 생각하면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먼저 저희 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젊은 시절부터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 차곡차곡 늘려놓으셔서 지금은 부모님 명의로 집도 있고 작은 건물도 하나 있어서 노후 준비까지는 잘하신 편이에요. 친정 부모님도 물려받은 것 없이 빈손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다고 할 때 남편이 가진 것이 거의 없었는데도 사람 됨됨이와 성실함 하나 보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모아놓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신랑과 시댁이 당시에 여윳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할 때나 혼수 맞출 때도 친정부모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그래도 처갓집에 손 벌리면 남자가 기가 죽는다며 한 번도 저나 남편 앞에서 생색내지 않으셨어요. 친정이랑 가까이 살았지만 저희 신혼집에도 잘 찾아오지 않으셨고 집으로 오라가라 마음대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 생일이라도 되면 일부러 밖으로 불러내서 고기도 사주시고 생일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도 주시면서 제 남편을 나름대로 생각해 주셨어요. 사위사랑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저와 함께 잘 사는 모습을 좋아하셨고 남편 역시도 친정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잘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어쩌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합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뿐인 남자라서 빨리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받는 월급을 모두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고 해요. 누나들과 여동생이 만들어 놓은 빚도 대신 갚아주고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쭉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하면서 집을 나왔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뒤에서 제 욕을 많이 했었나 보더라고요. 진작부터 저 몰래 남편에게 연락해서 너는 집안의 하나뿐인 장남인데 네 와이프가 엄마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 욕을 하고 그런 누나들에게 남편이 맞서 싸우면서 제 편을 들어주다가
집안에서 완전 나쁜 놈, 불효자식으로 낙인 찍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누나들과 여동생이 다들 조금씩 성격이 있는 편이라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다 막아줄 테니 걱정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동안 얼마나 이리저리 시달리며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의 3명의 누나들과 하나 있는 여동생은 또 다른 시어머니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은 다들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혼자 살고 있는 엄마에게 전혀 신경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멀리 사는 시누들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자주 찾아온 적도 없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용돈도 거의 보내질 않았습니다. 지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남편과 제게만 효도하고 살라며 협박을 해댔습니다. 시누들 4명은 모두 결혼했지만 다들 자기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시누들이 다 모이면 서로 자기 남편 욕을 해대고 자기 시댁 욕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맞춰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저희 시누들은 자기 남편의 단점만 크게 보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자처해서 살더라고요. 시누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집에서 쫓겨나 소박 맞지 않고 사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시누들도 답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식구들 사이를 편가르고 이간질하는데 도가 튼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이리저리 말 옮기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동네 사람들 악담을 하고 소문을 옮기고 다니다가 욕을 먹고 지금은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 없으세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신혼집도 해주고 혼수도 보태주는 걸 보시고 생각보다 돈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뭔가 콩고물 떨어질 게 없나 은근히 바라셨습니다. 다른 집은 아들 장가 보내면서 사돈한테 뭘 받았다느니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도 하길래 오히려 얄미운 마음이 들어 친정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선물 보내드린다는 것도 제가 중간에서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원하는 선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돈이 알량한 재산 조금 있다고 자기 아들이랑 시댁 집안을 무시한다며 혼자 화를 내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댁 사람들이랑 결혼 초기 1년 만에 밑바닥 본선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사람 취급 안 하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 어울리고 이야기를 섞다 보면 저까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내가 참고 져주면서 잘해드리면 결국엔 시댁에서도 나를 예뻐해주고 남편과도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이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보고 먼저 시댁에 잘해라. 그러면 나중에 다 그게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부모님 말씀도 틀린 거였어요. 허구한 날 제 뒷담만 하는 시누이들과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제게 전화해서 잔소리와 욕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 하루하루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욕을 먹은 날에는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남편이 저 대신 시누들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하고 싸워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고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너는 주둥이가 가볍고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는 못된 인간이라고 또 욕을 들어먹어야 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댁과 그 모양으로 지내는 바람에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게서는 그 어떠한 다정한 말이나 생일에도 선물 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고 단순히 저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 애한테까지 시어머니나 시누들이 용돈 한 번 주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설날에 남들 다 받는 세뱃돈마저 아직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서 돈 쓸 곳이 없다며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이 그래도 은근슬쩍 자기 엄마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동안 본인 용돈 조금 빼고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래도 결혼 자금으로 최소 몇 천만 원은 모아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말 통장에 1,0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나는 결혼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 정도로 모아둔 돈이 없을 줄은 몰랐어. 최소한 빌라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게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 돈이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벌고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개차반 시댁 상황이었는데도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면서
시댁에 흠잡힐 일 없게 잘해줘야 한다며 예단만 해도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는데도 그거 받고 시어머니가 예단비 너무 적다고 저를 불러서 서운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어머님 댁과 4명의 신우들 몫으로 이불 세트까지 사서 챙겨 보내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정도로 해줄 필요도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하나하나 너무 아깝네요. 제가 받은 거 없이 할 만큼 했는데도 신우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지 결혼식 며칠 남겨두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있을 때 신우들이 저한테 너는 결혼을 날로 먹으려고 드냐면서 집안 형편에 비해 너무 아무것도 안 해온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처럼 없는 집안이면 말도 안 해. 너희 아버지는 건물주라면서? 근데 어떻게 꼴랑 이불 한 채 보내고 대충 넘어갈 수가 있어?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이 정도로 봐주는 건데 진짜 이건 아니지. 그 이야기 듣고 남편이 먹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제 손목을 끌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당시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화가 잔뜩 나서 너희들 그따위로 할 거면 절대 결혼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제 결혼식까지 엎어지는가 싶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자기가 결혼할 여자 데려오면 친동생처럼 잘해주고 시집살이 같은 건 안 하겠다고 하더니 왜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못 잡아먹어 난리들이냐 화를 냈고,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신우들과 시모는 결국엔 그 화살이 저한테 다 돌아오더라고요. 신혼집도 제 돈과 친정부모님 돈으로 얻었고 혼수도 그렇게 했었는데 신축세 아파트에 입주하는 저희를 보며 시어머니는 은근히 그 집에 같이 살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 전부터 남편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남편도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월급을 다 가져다 줬으면 됐지 왜 결혼하고 나서도 아들한테 의지하려 하느냐고 합가제의를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쯤 하면 그쪽에서도 그만했어야 하는데 어머님과 시누이들은 정말 집요하게 우리 부부한테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며 괴롭혔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에게 너가 집안의 장남인데 왜 혼자 불쌍하게 사는 엄마를 안 모시냐고 하다 사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나중에는 저한테도 전화해서 집안의 며느리를 잘못 들였네 어쩌네 하며 온갖 욕을 해대는 통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저한테만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온 식구들이 서로 욕하고 싸우고 집안 꼴이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는 통에 저도 부모님 볼낯이 없고 남편은 너무나도 창피해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엔 친정 부모님도 사돈댁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니 화가 났었지만 남편이 친정에 찾아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가진 거 없는 저한테 귀한 딸까지 내어주시고 사위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은혜도 모르는 저희 엄마와 누나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안일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울기도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친정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더 큰일 만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 억지를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일단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혹시 까먹고 그냥 넘어가는 날에는 어머님은 물론이고 신우들 넷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서 난리가 나요. 뭐 할 말도 없는데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저도 괜한 잔소리 듣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딸인데 제 뱃속에 있을 때 병원에서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알려줬더니 몇 시간 후에 어머님이 전화해서 너는 아이 하나밖에 안 낳는다고 하더니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냐며 벌컥 화를 내셨습니다. 너 우리 집안대 끊어놓으면 알아서 해라. 첫째가 딸이면 아들 낳을 때까지 둘째 계속 낳으면 되는 거야. 나 봐라. 나도 4번 만에 아들 낳았잖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와중에 어머님 딸 중에 둘은 아들 없이 딸만 낳았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태교하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들어야 했고 심지어는 출산 직후 병원에서까지 둘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는 딱 하나만 낳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남편이 혼자 병원 가서 수술하고 오더니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둘째 못 낳게 되었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7순이 넘고 이제 몇 년 후면 8순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젠 더 이상 혼자 살면 안 된다고 신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결국엔 어머님을 저희 보고 모시라며 통보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올케가 집도 제일 좋잖아. 집에 방도 많은데 우리 엄마한테 하나 내어주고 같이 살아. 저희 집이라고 해봤자 방 3개짜리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리고 막말로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십니까? 그러지 말고 자식들끼리 돈을 보태서 요양병원이라도 보내드리자라고 했더니 정말 살면서 먹은 욕 중에 가장 많은 욕을 그날 먹었어요. 요양병원? 우리 엄마 아픈 것도 없는데 무슨 요양병원이야? 아니, 자기들도 모시기 싫으면서 왜 본인 엄마를 저한테 떠넘깁니까? 집에 애랑같이 셋이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와중에 어머님까지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 진짜 그 일로 최근 반년 정도는 매일같이 신우와 시모에게 욕먹고 살았습니다. 6년 동안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견디고 어떻게든 정신 붙잡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건만 드디어 얼마 전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씻는 동안 식탁에 올려둔 남편의 핸드폰이 자꾸 울리더라고요. 누가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카톡을 하는 건가 해서 살펴봤다가 정말 그날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야, 진짜 500만 빌려달라니까? 누가 달래? 빌려달라고? 네 마누라는 너가 벌어온 돈 다 어디에 쓰는데? 친정에 몰래 빼돌리는 거 아니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첫째 신우가 남편에게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돈 없다고 하자 저보고 돈 빼돌렸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괜히 헛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더니 그 뒤로 시댁 식구들 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나머지 신우들까지 전부 합세해서 남편한테 제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결혼 전에는 누나들 말 잘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네 마누라가 문제야. 완전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다니까? 착한 아들이고 누나와 엄마 말이라면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불려시 같은 여자를 만나서 착한 동생이 변했다느니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는 바람에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서 당장 저랑 이혼하라고 난리더라고요. 제 욕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언제 돌아가시냐, 돌아가시면 재산을 빼돌려서 이혼하라는 둥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들을 보면서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는 6년 내내 실컷 냈으니 더 이상 낼 화도 없었고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다 지겹고 그냥 다 끝내고만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친척들이 있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제가 한 번 더 참고 넘어가봤자 분명 또 비슷한 일이 생길 거고 이 사람들에게서 인연을 끊고 벗어나지 않는 한 영원히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남편 몰래 변호사 상담받고 저 혼자 이혼할 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욕을 다 모아서 고소를 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었지만 그 지옥 같은 집에 혼자 남을 남편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만하게 합의 이혼으로 하기로 하고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절대로 저와 이혼하고는 살 수 없다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하라고 싹싹 빌었어요. 왜 누나들과 엄마 때문에 이혼해야 하느냐고 제게 울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남편과 다시 살아볼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미안해. 솔직히 나 지금까지 많이 참고 살았잖아. 당신도 나랑 우리 딸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조용히 이혼해줘. 양육비 같은 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만 챙기고 살아. 남편은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서류에 도장 못 찍겠다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남편이 가출을 했어도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그냥 평소처럼 아이 유치원 보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수척해진 몰골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전부 자기 잘못이라며 그동안 본인 욕심 때문에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사는 게 결코 당신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자기도 양심이 있는데 더 이상은 저를 붙잡아 둘 수 없다고 펑펑 울면서 그날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저와 합의 이혼하고 양육권이고 지금 사는 집까지 다 뺏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가 식구들이 다 같이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동안 자기들이 미안했다며 저를 말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돈 벌어다 준 게 몇 년인데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아파트는 줘야 한다면서 억지 생떼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 와중에 남편 생각하면서 양육비조차 받지 않겠다고 배려했는데 끝까지 개념 없이 구는 시가 식구들 때문에 좋게 끝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죠. 결국 외출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 전화를 받고 10분 만에 달려온 남편은 정말 눈이 뒤집힌 한 마리의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차마 엄마에게는 어쩔 수 없었던지 어머님은 놔두고 신우들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고 전부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버리더라고요. 그동안 누나들에게 쌓여있던 분노를 담아 처절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특히 누나들이 아닌 어린 막내 신우는 남편이 뺨도 몇 대 때렸고 어머님이랑 다른 신우들이 전부 붙들어 말렸지만 힘으로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내 얼굴 보는 것도 창피하고 아이 앞에 아빠로 있을 면목도 없다면서 짐을 챙겨 나가버렸고 시가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한번 자기 없을 때 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때는 정말 누나 동생들 제삿날이고 어머님과도 영영 얼굴 안 보고 인연 끊을 거라 경고했어요. 그렇게 제 6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신우들이 많긴 했지만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시가 사람들도 결국엔 저를 며느리로서 예뻐해 줄 거라고 착각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들 신우가 넷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결혼을 말렸지만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신우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얼굴 볼 일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이제야 전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애초에 서로가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절대로 시가 식구들과 잘 지낼 수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냥 우리 부부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저희가 모든 걸 다 해주길 원했던 그들과는 더욱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서로의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번 말다툼을 하게 되는 원인도 모두 신우들과 시어머니 때문이었고 남편이 저를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면 돌릴수록 오히려 시가 식구들이 남편에게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전화해서 제 험담을 해대는 시어머니에게서 남편과 제가 시댁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게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과 저희 가족만 지킬 생각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너무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혼하면서 집이야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 그대로 저와 아이가 둘이 살게 될 것이고 남편과는 그동안 알뜰살뜰 살면서 모아왔던 예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하면서 그 예금도 남편에게 절반 나눠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이 와중에 그 돈을 어떻게 받겠냐며 거절하고 맨손으로 나갔습니다. 이혼은 하게 되었지만 아이가 있으니 남편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시가 식구 중에 그 누구라도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저한테 연락을 해서 헛소리를 하고 협박을 한다면 단호하게 경찰에 신고해버릴 생각이에요. 남편이 저희 집에서 신우들과 한바탕 할 때 절대로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 부디 험한 꼴 보기 전에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시누이가 많이 있는 모든 집이 전부 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시누와 좋은 시어머니도 요즘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시댁 운이 좋지 않았던 것 같네요. 남편 복은 많이 있었지만 시댁 복은 그야말로 꽝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결혼을 할 때 정말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래요. 본인이 정말 시누들과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